진실해 주십시오. 회장님, 잠깐만 다시 나와주세요. 네. 혹시 총장님 앞에 마이크 있습니까? 마이크 없으면 잠깐만 같이 나와주세요. 예, 박수장입니다. 네. 제가 두 분들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기 총장님 22시 47분 12월 3일 날 정작부장한테 부실장들, 왜냐하면 계엄사령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참모들이 없으니 상경지시 하셨습니다. 정작부장한테. 하고 이제 그 계엄 상황을 알고 차장은 23시 20분에 지통실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서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죠? 네. 그때 인지했는데 그때 다시 같이 경계태세에 2급 발령된 걸 알았기 때문에 자동조치부호를 검토했죠. 네, 그렇습니다. 23시 20분부터. 예. 그래갖고 이제 총장님이 이제 계엄 참모들 구성하라고 하니까 이때 인원들은 다 밖에 살고 그다음에 차량도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간부가 선탑해서 운전해야 되고 차량이 미리 준비가 안 돼서 군참부장한테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대략 확인하니까 사람과 장비가 모두 세팅되는 시간이 3시경에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네. 3시가 돼서 그때 차량을 동문에서 출발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잠정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모였던 인원들을 다 해산시켰어요. 다 각자 집으로 가서 다 그래도 용품을 가지고 예, 예. 이동할 수 있는 용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계태세 2급 발령이 되다 보니까 부대는 초기 대응반 소집을 했습니다. 22시 50분에. 그죠? 초기 대응반. 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예, 이미. 이미 들어가기 예. 전에 예. 초기 대응반 소집되고 이게 이제 23시 6분에 위기조치반으로 격상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차장님이 들어간 시간 23시 20분부터는 이미 위기조치반 격상된 상태로 위기조치 대기 상태였고 이제 그 총장님은 합참에서 상황 조치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01시 02분부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났습니다. 그죠? 네. 계엄 해제 의결이 났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03시에 동문에서 출발하자고 한 그 시점에는 이미 아직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에요. 본회의 의결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01시 2분에 의결이 됐어요. 의결이 된 걸 알았으면은 03시에 출발한다는 그 상황을 왜 어떠한 조치를 받고 출발시켰습니까? 최초에 그 총장이 지시한 것이 변경이 되거나 뭐 취소가 됐다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던 것이고 03시에 총장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총장이 통화가 안 돼서 같이 있던 정책실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합참의 계엄 상황실을 내려가 보니까 거기 장소가 3군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1분만 좀 정확하게 네. 설명해. 애초에 맨 처음에 거기 그 장관님이 오셨던 전투통제실과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건물을 밑으로 다시 내려가 4층에 계엄 우리가 합참에서 회의하는 회의실과 그 옆에 또 계엄과장이랑 전비태세 차장이 있던 상황실 3개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장님은 계신 위치가 보니까 최초의 전투통제실이 아니고 그 밑에 지하 4층에 그 넓은 공간 거기 있었고 차장은 그 당시 그 밑에 그 수행했던 그런 그 정책실장은 다른 곳에 위치했어요. 다른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총장님께 지침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총장님 그때 그 정책실장한테 6번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시켜도 될까요? 라는 문의를 들었습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3시쯤 출발한다 그래서 당연히 상황실은 구성되고 있으니까 출발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런 기억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충질의 않으십니까? 네. 제가 왜 질문하냐면 여당이고 야당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의문이 가는 게 우리 군인은 명령을 받을 때 장명 5개항에 받죠. 네. 1번이 상황이죠. 네. 상황, 임무. 그 다음에 뭡니까? 실시, 예. 전투근무 지원, 지휘 및 통제, 예. 지휘 및 통신. 이 5개의 장명 5개항을 갖고 우리는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딱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총장이 지시한 시간에는 계엄이 발령됐지만 03시 출발 시간에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본회의에서 계엄을 해제하라는 의결이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장님은 총장님이 안 계실 때 그 부서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걸 왜 출발시켰냐. 그래서 왜 그것이 마치 육군 2차 계엄, 3차 계엄이라는 오해를 사게 했느냐. 본인의 정무적 판단이 왜 그랬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그 육군본부는 사실 어떤 정보도 공유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VTC도 빠져 있었고 어떤 상황 전파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뉴스 하나만을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장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 사장님 잠깐 서 계서 보세요. 네, 북한군하고 우리 야군하고 지금 총격을 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물어보고 총격을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응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삼성 장군을까지 올라왔으면 그 정무적 판단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모든 것을 제어를 해서 즉각 대응과 응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TV 자막이나 모든 것이 다 상황별로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총장의 지시가 없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그 올라가는 인원들이 정확히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는지 이런 것도 규정된 게 없었고 그냥 단지 올라오라는 그 내용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공유 자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육군본부는 그 일체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상당히 제한 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지금 저 뒤에 계신 법무부 유역 감찰관님은 들어가자마자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즉각 사표를 이건 이혼이고 불합리한 사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군 총장도 그에 버금가는 이상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정부적 판단을 해야지 누구 지시받고 그런 겁니까 그게? 그런 말씀에 그건 논리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들어가십시오. 됐어요. 됐어. 자, 민병두 의원님. 네.